그런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가 봐서는 동의보감보다 좋은 책이 없다 할 정도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전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이었던 김기옥입니다. 제가 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을 하던 2007년에 동의보감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시키자고 제안을 해서 보건복지부 한방과장에게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채택이 돼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또 마침 제가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이 돼서 이것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2010년에 7월 31일 이 동의보감을 저 남미의 바베이도스라는 조그만 섬에서 성공했습니다. 이 동의보감을 세계적으로 의서로는 처음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의의는 무엇보다도 400년 전에 이 책을 써갖고 출판을 했다는 겁니다.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의 이 출판 문화가 아주 세계적인 그런 후광을 얻어가지고 동의보감을 찍어가지고 공공기관 또 보건소 같은 의료기관에 이것을 비치해놨다는 겁니다. 현대의학이 지금 한 200년밖에 안 됐는데 400년 전에 벌써 이 전문 한의사들도 볼 수 있고 일반인들 의학 상식을 얻을 수 있는 동의보감. 또 더욱이 이제 그 동의라는 건 여러분들이 뭔지를 아십니까? 중국이 서인 겁니다.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다르다. 그래서 동의보감인 겁니다. 뭐가 다르냐? 여러 가지 그 체계가 좀 다른 것이 있지만은 정기신이라는 세 가지로 집약을 했다는 겁니다. 이제까지는 중국은 침을 놓으려면 이 책을 보고 약을 내려면 이 책을 보고 또 이론은 이 책을 보고 동의보감이 이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특별히 이것이 이제 그 체계적으로 한 권의 체계 생리, 병리, 치료 또 여러 가지 침법 또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상식이 들어가 있고 또 중국의 약과 우리 약이 다른 것을 신토불이라고 우리가 그러죠. 그런 것들이 정신이 들어가 있어갖고 한국에서 운영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동의의 특징이고 동의보감인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의보감에서는 정신병을 아주 중요시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정신질환부터 나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여러 나라에 이것도 수출이 돼 있었습니다. 이미 벌써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, 베트남에도 일부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외국에도 알려졌다는 것입니다. 실제로 중국에서는 64판 정도 해적판을 찍었습니다. 얼마나 좋은 책이면 중국 본토보다도 훨씬 더 잘 정리가 돼 있고 무엇보다도 동의보감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가 봐서는 동의보감보다 좋은 책이 없다 할 정도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. 이 동의보감을 자세히 보면 정신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. 우리 정의라는 건 뭐냐면 정신이죠. 우리가 자동차 하면 운전수가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? 그 다음에 자동차에 엔진이 있어야 되죠. 이것이 이제 기라는 것이고 또 연료가 있어야죠. 이것이 이제 신인 것입니다. 이렇게 정기신의 체계로 해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서로 움직이면서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인체고 질병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습니다. 바로 이 동의보감 정신은 후세방이라고 해서 개인의 특성 또 여러 가지 환경 또 취향 이런 것 같은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감기약을 짓더라도 사람이 너무 과로해서 왔는가 신경을 많이 써서 왔는가 근육통에서 왔는가 이런 것 같은 것들을 다 감기약을 달리 짓거든요. 이것이 바로 이제 후세방인데 이것이 무한한 확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. 중국처럼 상한론이라고 12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으면 그것이 확장성이 적은 것이죠.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이 바이러스성 폐렴 같은 것, 새로운 질환, 또 이렇게 독특한
만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런 후세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후세방을 우리가 이제 동의보감에서 체계를 잡아서 나중에 이제 체질의학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. 역시 지금도 저는 동의보감 정신으로 우리나라 의학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.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